여러분 반가워요. 부산 사는 호주 여자 피비예요. 오늘은 시작부터 좀 놀라운 얘기 하나 들고 왔어요. 요즘 호주에서 어떤 여자분 영상이 화제가 됐거든요. 이분이 몇 년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대요. 속에 있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 꺼내고 꾹꾹 눌러 담고 살다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머리카락까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뾰족한 답이 없었대요. 그냥 스트레스 줄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는지 아세요? 병원도 아니고 약도 아니에요. 푸산 사투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부산 사투리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투리를 입에 붙이고 소리내서 따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안 빠지던 스트레스가 스르륵 풀리더래요. 심지어 빠지던 머리카락까지 좀 잦아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웃었어요. 아니 무슨 사투리 배우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려? 머리카락이 다시 나?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호주에서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예, 지금 호주에서요. 이 푸산 사투리가 진짜 미친 듯이 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그냥 한국어, 그러니까 표준 한국어를 배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애들 많아졌다. K-pop 때문에 한국어가 인기 폭발했다. 이런 얘기요. 실제로 호주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몇 년째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유행과 트렌드에 제일 민감한 호주 10대들이랑 대학생들이 이제는 그냥 한국어를 넘어서 부산 사투리를 콕 집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부산 사투리는 한국어랑 한국말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사실상 제2의 언어에 가까운 물건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조차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서울 사람이 부산 할머니 말씀 들으면 절반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심지어 부산 안에서도 세대가 다르면 못 알아듣는 표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를 배운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표준어를 다 떼고 나서 그 위에 또 한 겹을 더 얹어야 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힙한 거예요. 아무나 못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그 위에 위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남들 다 아는 걸 아는 사람보다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딱 그 심리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살다 왔으니까 이건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한국어 좀 한다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정도 하는 애들은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건 너무 흔해져서 특별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면 다들 우아하고 쳐다봤는데 이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들 하니까요. 그런데 부산 사투리를 입에 착 붙여서 밥 묻나? 아우 마 됐다 아이가. 와이라노 이런 걸 자연스럽게 던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호주 애들이 전부 뒤집어져요. 저도 부산 살지만 대놓고 하려니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안에서 살아본 사람, 진짜 한국 깊숙이 들어가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표준어가 한국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라면 저 푸산 사투리는 그 안쪽 가장 깊은 방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열쇠인 거예요. 호주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솔직히 이건 호주에선 상상도 못할 현상이에요. 호주는 영어 하나 쓰는 나라라 지역마다 억양이 아주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게 배우고 싶은 힙한 문화로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시드니 사람이 멜번 사투리 배우겠다고 동아리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니 지금 호주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호주 대학에서 한국어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 동아리에서 뭘 했냐면요. 다 같이 K-pop 뮤직비디오 보고 가사 따라 부르고 드라마 명대사 외우고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애들이 표준어 명대사는 시시해한대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요. 그 대신 뭘 하냐면 부산 사투리 특유의 표현을 하나씩 가져와서
서로 누가 더 찰지게 하나 배틀을 붙는데요. 말을 어떤 타이밍에 넣어야 자연스러운지, 아이가의 그 끝 억양을 어떻게 올려야 진짜 부산 사람 같은지 이런 걸 진지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아이가 이 억양을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호주 사람인데도 우리 호주 애들이 부산에 이렇게까지 진심이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이 애들이 왜 이렇게 진심이냐면요. 부산 사투리 하나 제대로 구사하면 또래들 사이에서 진짜 인싸가 되거든요. 남들 다 하는 안녕하세요 말고 아무도 못하는 가가를 던지는 순간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애들일수록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하필 부산 사투리일까요? 그냥 한국어도 아니고 왜 이 트렌드에 민감한 호주 대학생들이 부산 사투리에 이렇게까지 끌리는 걸까요?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부산 사투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볼까요? 일본 사람들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끝에 끝까지 숨기는 문화요. 일본에는 아예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랑 진짜 속마음을 구분하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호주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이미 유명한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진심을 절대 안 보여준다,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이런 인식이 은근히 깔려 있어요. 물론 이건 문화 차이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로만 볼 순 없지만요. 적어도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경계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한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벽이 있더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기 많고 마음을 나눠주고 속에 있는 걸 훨씬 편하게 표현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밥은 먹었냐고 묻고 옆집에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게 바로 사투리예요. 그 중에서도 푸산 사투리를 쓰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시원시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상여자 스타일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빙빙 돌리지 않고 서로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피부로 박 표현해버려요. 됐다마 내가 살게, 나 있고 뭐 그런 걸 다 이런 식으로요. 말에 군더더기가 없고 감정이 그 억양에 그대로 실려서 상대방한테 바로 꽂혀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밖에서 온 사람 눈에는 이게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그동안 자기가 살던 세상은 다들 속마음을 감추고 눈치 보고 돌려 말하고 그러다 지쳐가는 세상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던지는데도 관계가 유지되고 오히려 더 끈끈해지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 싶다가 나중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 폐쇄적인 호주 사회에 진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제가 왜 폐쇄적이라고 하냐면요, 사실 서양 사회가 겉으로는 오픈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감정 표현에 대한 벽이 은근히 높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다들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뤄봐야 할지 몰라서 안으로 곱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웃는데 속은 골마 더 어지고 있는 거죠. SNS에는 행복한 모습만 올리는데 실제로는 외롭고 지쳐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부산 사투리라는 게 딱 나타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감정을 팍 뱉어내는 말투. 이걸 배우고 소리내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속에 눌려있던 게 풀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에서 부산 사투리 배우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치유해 주더라, 이런 후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의 거대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답답함을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호주에서 이 부산 사투리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그냥 교재에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부산 사투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특히 부산에 한국 할머니 이들이 나오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동네 사랑방에 모여서 수다 떠는 할머니들, 밭에서 일하시다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요, 호주 애들이 챙겨봐요. 심지어 그거를 같이 보려고 만든 동아리랑 모임까지 생기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상상이 가세요?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부산 할머니 나오는 예능을 틀어놓고 그 억양이랑 톤을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약고 이러면서요. 그 할머니들의 말투, 그 특유의 리듬, 그 감정의 높낮이를 그대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인기냐면요. 부산 할머니들의 말투에는 진짜 삶이 담겨 있거든요. 꾸밈이 하나도 없고 정이 뚝뚝 묻어나고 감정이 살아 있어요. 그걸 화면 너머로 보면서 호주 애들이 힐링을 받는 거예요. 아이돌 영상 보면서 배우는 세련된 한국어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 매력이에요. 이건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한국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국말의 진짜 신비로운 부분이 나와요. 부산 사투리는요, 같은 말이라도 억양이랑 톤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밖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진짜 마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라는 한 글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가라는 뜻도 되고 그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뭘 물어보는 것도 되고 감탄하는 것도 돼요. 똑같은 글자 하나가 억양 하나 바뀌었다고 뜻이 통째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끼리는 가가 까가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냐는 뜻이래요. 아니 같은 글자를 4번 붙였는데 그게 문장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원래도 이렇게 섬세하고 신비로운데 거기에 부산이라는 특색까지 딱 더해지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매력적이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은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표준어만 알던 사람이 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아, 내가 알던 한국어가 다가 아니었구나. 이 안에 이렇게 깊은 게 또 있었구나 하고 빠져드는 거죠. 억양 하나로 감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는 언어는 세상에 흔치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부산에 산 지 2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진짜 많아요. 이거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는 호주에서 한국인 친구들한테 배워서 그래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시드니에서 홀리데이로 온 부산 출신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근데 그때 배운 건 표준어였지 부산 사투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제가 한국어를 좀 한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어르신들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제가 가끔 일 도와드리러 가는 데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요. 진짜 저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묻나? 이거였어요. 저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밥은 알겠는데 묻나가 도대체 뭐지? 표준어로 밥 먹었니? 인걸 나중에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먹었니가 묻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인 친구들한테 들려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웃긴 건 서울 사는 제 한국인 친구도 몇 개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도 부산 할머니 말은 자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호주 애들이 이걸 해내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제가 일 도와드리러 가는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거기 농장 어르신들이 저를 진짜 예뻐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예뻐하는 방식이 부산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 같으면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곱게 말씀하실걸. 부산 어르신들은 마 이거 무라. 이러세요. 처음엔 저 이거 듣고 무슨 화내시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크고 톤도 세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애정 표현이더라고요. 얼른 이거 먹으라고 배 안 고프냐고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마, 이거 무라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로 들려요. 하루는 제가 일하다가 좀 지쳐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제 등을 툭툭 치면서 야가와 일에 힘이 없노? 퍼뜩 들어가서 쉬라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절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투에서 마음이 다 전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이런 뜻이었대요. 여러분, 저 그때 진짜 코끝이 찡했어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정은 100%다 전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부산 사투리의 힘이에요. 뜻을 몰라도 마음이 전해지는 말. 호주 애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저는 그날 온몸으로 이해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사투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저희는 그냥 매일 쓰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거라서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밖에서 온 사람 눈에는 이게 진짜 보물 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언어가 배우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치유돼요. 이건 진짜 부산 사투리 특유의 그 억양, 그 톤, 그 말투가 가진 힘이에요. 속에 눌려있던 감정을 밖으로 시원하게 꺼내주는 힘이요. 나 그동안 마음을 감추는 데만 익숙했던 호주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해소감을 주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꽉 막혀있던 걸 그 사투리 억양에 실어서 팍 뱉어내면 그게 마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예의 바르게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이 시원한 말투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산 사투리 표현 몇 개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왜 호주 애들이 빠지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이 한 글자 있잖아요. 짜증날 때, 그만하라고 할 때, 애교 부릴 때 이 억양 하나로 다 표현이 돼요. 표준어로는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데 부산에서는 좀 하나면 끝이에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원해요. 이 또 됐다마. 이것도요. 괜찮다는 뜻인데 그 안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 너한테 삐진 거 아니야. 이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세 글자에 그 많은 감정이 다 담기는 거예요. 호주 애들이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가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하고 감탄하는 거죠. 자기들 언어로는 문장을 길게 써야 하는 걸 부산 사투리는 억양 하나, 단어 하나로 끝내버리니까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이게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늘 답답했던 애들한테 이렇게 압축적이면서도 강렬하게 감정을 던지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호주 젊은 세대를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제 또래, 저보다 어린 애들이요. 겉으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외롭고 지쳐 있어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들 괜찮은 척, 쿨한 척 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한테 부산 사투리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좋으면 좋다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주 애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부산 사투리를 배우는 건 어쩌면 그 애들한테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허락 같은 거일지도 몰라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유행의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워낙 신기한 얘기라서요. 호주에서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됐냐면요. 일부에서는 이 부산 사투리를 소리내서 하는 게 마치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답답할 때 어디 가서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지르면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 특유의 그 시원한 억양이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곳에서는 이걸 아예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비슷하게 활용해 보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어디까지 진짠지는 저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주에서 부산 사투리가 뜨겁다는 건 확실해요. 소리내서 감정을 뱉어내는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을 풀어준다는 건데 부산 사투리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조곤조곤 눌러 담기만 하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내지르는 말이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진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호주에서 살 때는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미숙한 거라고
세련되지 못한 거라고 배웠거든요. 쿨하게, 담담하게 감정을 절제하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특히 푸산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얼마나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만드는 건지를 여기 와서 배웠어요. 부산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외국인 딸 왔나 하면서 손 잡아주실 때 그 말투에 담긴 정이 진짜 마음을 녹여요. 계산도 없고 꾸밈도 없고 그냥 마음 그대로예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어색해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딸처럼 손녀처럼 대해주세요. 호주에선 이런 걸 평생 못 느껴봤어요. 이웃끼리도 대면하고 서로 선을 지키는 게 이 예인 곳에서 살다 왔으니까요. 이래서 제가 부산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 도시의 말투에는 사람을 살리는 뭔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언어는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언어 중에서 한 나라의 특정 지역 사투리가 지구 반대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힙한 문화로 떠오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진짜 흔한 일이 아니에요. 프랑스 남부 사투리를 호주 대학생들이 배워요. 이탈리아 시골 사투리를 미국 애들이 따라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한국, 그 중에서도 부산 사투리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 문화가 이제 표준어 그 겉면을 넘어서 더 가장 깊은 속살까지 세계인들이 파고들 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안녕하세요 하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진하게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어서 부산 사투리까지 파고드는 거죠.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겉핥기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진한 부분까지 사랑하게 됐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언어 배우는 순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보통 외국어를 배우면요, 교과서 표준어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회화를 배우고 아주 나중에야 그 나라 사람들이 진짜 쓰는 살아있는 말을 배워요. 그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순서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표준어를 어느 정도 뗀 애들이 회화 실력을 더 쌓는 대신에 곧바로 부산 사투리라는 가장 깊고 어려운 영역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호주 어느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젊은 애들이 이 말 하나 제대로 발음해 보겠다고 침 튀겨가며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익숙한 일상어인데 그쪽에서는 배우고 싶어서 줄을 서는 힙한 문화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약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호주 여자분, 스트레스로 머리카락까지 빠지던 그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부산 사투리를 배우면서 제일 좋았던 게 발음이나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 말투를 따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게 된 거래요. 마, 됐다 하고 시원하게 내뱉는 순간 자기 안에 꽉 막혀 있던 게 같이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감정을 숨기고만 살던 사람이 지구 반대편 푸산이라는 도시의 말투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운 거죠.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뭉클했어요. 언어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것도 한국에. 부산의 말이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쓰는 그 말투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대단한 문화의 힘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부산에 살면서 이 도시가 가진 힘을 매일 느끼는데 이제 그 힘을 세계가 알아가고 있다는 게 진짜 벅차요. 사실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부산 사투리를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피비빠문나 앞에서 멈칫하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다음번엔 제가 사투리 좀 더 배워서 여러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한마디 던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